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60번째, 대망의 60번째를 찍고 있습니다. 윤리학연구소 60번째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생활과 윤리, 미래하고 천재,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동서양의 자연관, 이거 특별편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동서양의 자연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지 동서양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 첫 번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 레논과 테일러의 입장을 설명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으로 해서 네 가지의 유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생윤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 이거는 개괄적인 형태에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원래 이 책에 보면 우리는 미래에는 보면 생각열기에 이제 두 개의 정원이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의 발랑드리 섬 정원인데 인위적인 형태에서 꾸며진 정원이고, 전라도 담양의 소세서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조광조의 제자 양편모가 조성한 건데, 이거는 인공과 자연의 조화, 그러니까 인공은 이 기와집이죠. 기와집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양상부가 그 조성한 하나의 서당이에요, 서당. 그래서 서당과 이 자연이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상부의 호가 소세래요, 소세. 그래서 이거를 소세소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강 이름이 맑을소, 그래서 그 다음에 뿌릴새에서 맑고 깨끗한 강, 이게 뭐지? 이게 바른 교육을 실천하겠다 해갖고 이렇게 소세서원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내용을 동서양의 자연관으로 좀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의 자연관은 일단 동양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은 상의와 화해의 대상입니다. 이게 상의와 화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상의라는 것은 서로 간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기적 관계와 화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있어서의 평화롭게 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화 그래요. 그래서 동양의 자연관은 유기적 관계, 모든 것이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게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해서 유기적 관계와 조화의 대상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상의와 하회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유학에서는 이러한 동양의 자연관을 자연의 생명력에서 도덕적으로 해석하죠. 이게 뭐냐면은 유학은 이 천으로 인해서의 만물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유교에서는 어떻게 봐요? 하늘이 내린 모든 거에 움직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요?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했다, 이 얘기나 이게 같은 얘기예요. 도가에서도 도가 하나를 생산하고 하나가 둘을 생산하고 이러면서 이제 만물이 생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개념은 이게 유교의 개념이나 아니면은 기독교의 개념이나 이 도가의 개념이나 이 부분이 같이 동일한 형태에 있어서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도교하고 도가하고 유교가 중국에서 나왔죠. 그래서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초기에는 엄청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는 마약이다. 종교는 마약이라고 해서 이게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사라졌죠. 유교 자체도 공자를 숭상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요즘에서 들어서 이제 숭상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자연의 생명력에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해요? 인위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이게 사람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보인 거죠. 이건 마치 뭐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 모든 신들이 어떻게 돼요? 신들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개념을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유교에서는 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의 생명력을 제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공자에 의하면 인의 실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불교 봅시다. 불교는 이 연기소리 상호의존주의죠. 상호의존주의라는 거는 이건 모든 게 원인이 있으면 원인 주변에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 주면서 그게 결과를 발생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 연기설이라는 거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 플러스 조건이 되어서 이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다 해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연기설은 인과설이에요. 인과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인과설. 원인과 결과를 만드는 설입니다. 인과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호 의존주의입니다. 독립된 존재라면은 이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된 존재라면 이미 모든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무의 상태로 되는 거예요. 무의 상태. 무의 상태라는 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호 의존적으로서 이게 각기 존재를 할 때 얘네들은 어떻게 존재해요? 자비의 배품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서 자비의 배품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도가는 무의의 체계예요. 무의의 체계라는 건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것을 행함이 없다, 함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발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바르게 간다 그러잖아요. 바르게 가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라고 쳐다보는 관점이 무위의 관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무위의 체계는 자연의 순리를 따랐다라는 얘기고, 자연의 순리를 따랐다라는 얘기는 질서에 맞춰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순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동양에서 있어서의 유불도는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얘가 공존을 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동양의 자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서양의 자연관을 봅시다. 서양의 자연관은 인간과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은 인간과 구분이 돼서 우리는 이원화 과정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이원화 과정은 이게 기독교적 사상으로 인해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신을 대속해서 위계에 따라서 인간이 모든 만물의 우선 최고의 단계에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이 만물의 영장은 만물을 신을 대신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서 대속관계가 있습니다. 그때의 대속관계가 뭐냐면은
인간은 자연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이원화가 되면서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연은 도구화할 수 있다라는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동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화의 대상 그랬죠? 근데 서양은 뭐예요? 자연을 도구화했다라고 해서 얘를 별개 개념으로 좀 딱 띄워버렸어요. 이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즉 먹이사슬을 통한 상해포식자의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정신에 의하면 위계의 최상위층에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자연은 신에 의해 창조가 됐고 인간의 신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할 대상이자 신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인간이 신의 명령에 따라서 뭐를 관리를 해요? 자연을 관리해야 할 그 대상으로 볼 뿐이지, 이 대상이자 신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는 신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연을 잘 살펴보면, 관찰해보면 신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서양은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이로 인해서 뭐예요? 자연과학의 발달이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문명의 발달을 이뤄온 겁니다. 근데 사실 동서양에 있어서의 기술 문명이 본래는 서양보다 동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게 사실은 서양보다 사실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기술 문명이 발달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도구화를 했고 우리는 자연과 친화적인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더 노골적으로 기술 문명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자연을 보고 있고 이러한 단순한 도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찰의 대상으로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여기에 투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동서양의 자연관이 결국에는 어때요? 미래는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입장만 일단 정리를 해보고 잠시 쉬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 이 입장에는 인간 중심주의가 있고 살아있는 동물 중심주의가 있고 우리는 모든 게 태어날 때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은 생명 중심주의가 있고 그 다음은 모든 자연의 생태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로, 동물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생태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점차 확대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정리한 거냐면 서양의 인간 중심주의의 사고에서 점차 이게 동물 생명에서 생태 중심주의의 자연관으로의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는 뭔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라고 해서 우리는 인간만이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따라서 우리는 인간만이 도덕과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에게는 도구화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은 우리는 신호의 입장에서는 야, 너 종차별하는 거네 이렇게 인간들한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동물 중심주의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도덕이라는 게 아니라 도덕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어디까지요? 동물까지 확대하자는 얘기예요. 동물까지. 따라서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게 왜 반대를 하냐면은 동물도 삶의 주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살고자 하기 위해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이의 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암수가 만나서 하나의 작은 집단도 이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물의 복지와 권리 향상을 강조를 해서 이러한 동물들의 삶을 우리는 잘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어 같은 경우에는 야 동물들은 쾌고 감수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인간이 동물에게도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중심주의인데 모든 생명체는 태어남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님으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덕적 고려의 범위가 맨 처음엔 뭐예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동물까지 좀 확대해보면 안 될까? 뭐를?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그랬더니 생명중심주의 슈바이처는 아니 모든 살아있는 것에까지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라고 생명중심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이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자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되니까 아니다.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연계 모두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독약물 사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자는 얘기가 생태중심주의예요. 그래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개별 생명체가 아닌 생태계 전체로 보아야 한다는 전일론적 입장을 우리는 생태중심주의이다라고 되는 겁니다. 근대에 있어서 인간중심주의가 동물중심주의로, 동물중심주의가 생명중심주의로, 생명중심주의가 생태중심주의로 확장이 됐다는 것은 서양의 사고방식이 어때요? 인간 중심에서 뭔가 잘못됐다 해서 자연과의 조화를 꾸려나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제는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도 살펴볼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부의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